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술들을 해보시면요, 거의 다 화학물질이 많이 잔유를 합니다. 그 모발은 화학물질을 잔유하면 좋지가 않아요. 화학물질이 잔유일수록 그 다음 시술에 굉장히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하라는 어떤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요, 모발의 잔유를 오래 하는 어떤 장점도 있지만 잔류할수록 그 다음 시술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한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복구 매직 할 때 매직 작업 시요, 아무리 비너스가 건강한 연화에 도움을 주지만은 섹션을 매직 작업은 각 개개인의 어떤 또 기술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섹션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잡아서 천천히 작업을 하는 어떤 복구입니다. 그런 거를 조금 꼼꼼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연화를 건강하게 하고 매직 작업에서 실패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모일 경우에는 당연히 수분량을 좀 더 높여야 됩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연모일 경우에는 수분량을 좀 더 두어서 매직이나 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비너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어떤 원리이기 때문에 연모는 조금 수분량을 좀 더 두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또 나와 있네요. 아까 전에 했던 게 다시 반복이 됐으니까 넘어가고요. 연화 후 중간 산성 샴푸, 시술 후 산성 샴푸 세척은 열펌 시술에서 필수입니다. 지금 또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자, 연화 후에 중간에 샴푸를 아직 안 하시는 분들도 지금 또 간혹 있고요. 시술 후에도 샴푸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찝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 우리가 어떤 선배님들이나 어떤 열펌 시술을 좀 미숙하실 때 아직도 열펌에 하면서요, 시술하면서 중간에 샴푸를 하지 않거나 물로 헹구거나 또 시술 후에도 샴푸를 하지 않거나 물로만 세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비너스하고 상관없이요, 비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펌제로 혼합하기 때문에요. 열펌 시술에 있어서는 중간 샴푸와 마무리 샴푸가 필수입니다. 사실은 연화라는 거는요, 우리가 펌제를, 알칼리를 가지고 모발에 큐티클을 건드리지 않고 침투시켜서 단백질 결합을 안전하게 끊는 겁니다. 자, 비너스는 그거를 보조하는 안전한 어떤 약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화를 했으면 일제의 기능은 연화를 하고 나면 끝납니다. 그 끝나는 일제의 성분을 잔류해서는 안 됩니다, 모발에. 그래서 중간에 산성 샴푸로, 알칼리 샴푸는 조금 더 모발에 데미지가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연화라는 거는 굉장히 모발이 예민해져 있으면 큐티클은 흐트러져 있고 흐물거려져 있고 안에는 열펌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칼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태에서 산성 샴푸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됩니다. 일제가 잔류하게 되면요, 그 차후에 오는 우리 열을 대는 기구, 아이롱 또는 매직기 또는 어떤 세팅기, 그 열에 의해서 그 잔류된 일제와 만나게 되면요, 모발은 또다시 데미지를 주고 탄다는 거죠. 데미지를 주고 또 수분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제는 깨끗하게 세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술 후 또다시 또 중화제를 도포를 하기 때문에요. 일제가 잔류되어 있으면은 중화제와 또 충돌을 하게 돼서 2차적인 데미지가 또 온다는 겁니다. 모발은 거칠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중화제 시술 후에는 또 중화제를 잔류하지 않게 산성 샴푸로 세척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백질로 한 번 더 모발을 부드러움으로 또 채워주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어떤 것 같은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요, 이로 인해서 일제 잔류로 인해서 모발을 태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화뿐 아니라 모발을 일제에 잔류하게 남겨서 매직기를 대서 그 부분에 데미지를 준다는 거죠. 가끔 보면 수치 많은 경우 우리가 세척을 깨끗하게 하지 않아서 뒷부분 내지 뿌리 부분,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열을 대서 모발을 태우거나 꺾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작은 실수들이 결국은 모발에 큰 데미지를 준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 샴푸와 마무리 샴푸는 필수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손상모 복구 매직, 펌 시술 시 1차, 2차 도포, 더블 한온으로 모발을 채워주고 끊어주는 건강한 여자를 유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보내드리는 비너스 레시피에는 그 아주 기본적인 레시피를 써놨습니다. 곱슬 모 외에는 더블 한올에는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단독 도포하고 9대1 볶음 매직은요, 매직이 아닙니다. 매직이라고 명칭을 제가 붙였지만 펌제가 10%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는요, 중화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중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는 매직이라고 하지 않고 채워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볶음 매직, 무엇보다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볶음 매직으로 명칭을 붙였지만 펌제가 10% 들어가는 경우에는 다르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 우리가 매직, 결감 작업을 해야 되는 매직, 그 외에 물만 닿아도 반응이 오는 그런 아주 극극 손상 외에는 당연히 2차 도포 시에는 펌제 비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결감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건데요. 손상 후에 볶음 매직이나 펌 실수 시에는 더블 연화를 기본적으로 더블 연화를 기본적으로 하여야지 모발이 윤기와 결감을 같이 잡을 수가 있고요. 컬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 총 타임, 연화 타임을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30분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다시 경화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연화가 다 됐다고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컬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30분을 초과했는데 연화가 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감고 다시 연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액상치호로 우리가 밴드방에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죠? 액상치호를 가지고 그 부분을 빠르게 덧도포하여서 열을 약간 온드라이로 열을 줘서 빠르게 연화를 보고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분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명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블 한온이 과연 더블 연화가는 무엇이냐로 개념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펌제 혼합을 해서 2번을 도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1차 도포 시에는 당연히 비너스 비율을 높여서요. 모발을 좀 짱짱하게 하고 열어주고요. 채워준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펌제를 한번 낮게 한번 침투를 시키고 2차 도포 시에는 펌 비율을 굉장히 높인다는 원리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한번 도포한 1차 도포의 어떤 물질에 의해서 2차 도포에는 펌제 비율을 조금 높여도 안전하게 펌제가 물질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개념 정의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차 도포 시 몇 대 몇, 2차 도포 시 몇 대 몇 딱 정한 건 없습니다. 모질에 따라 달리 도포를 하여서 그 감을 찾으시면 됩니다. 단 매직 경우에는 조금 양이 부족하더라도 펌제 양이 부족하더라도 비너스는 워낙 물질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침투를 잘 시킵니다.